안녕하세요. 기곤한성 RC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요. 1강에서 배웠던 동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을 함께 넣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론 보시겠습니다. 자, 이론 보시면은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수일치예요. 수일치라는 거는 명사와 동사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어와 동사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 하나면 하나, 두 개 이상이면 두 개 이상으로 맞춰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은 첫 번째 명사수 구분인데 뭐 어가 있으면 단수다.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 s가 있으면 복수다. 역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 하지만 더가 있을 때는 더를 보고선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사 뒤에 s가 있나 없나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는 단수의 상징이었지만 더는 단복수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사를 직접 봐야 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he, she, it은 단수지만 we, you, they는 복수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동사인데요. walk이나 are 이런 것들은 복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works나 is는 단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명사 뒤에 s가 붙었을 때랑 동사 뒤에 s가 붙었을 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명사 뒤에 s가 붙었을 때는 복수라고 하지만 동사 뒤에 s가 붙으면 단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s가 붙었을 때 반응을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동사 뒤에 ed가 붙거나 동사 앞에 조동사가 붙는 경우들, 즉 과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죠. 미래 이런 것들은 시제가 없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 동사의 수를 말할 때는 동사가 현재일 때만 말한다. 과거 미래는 수가 없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첫 번째 거 포인트 보시면은요. 일단은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아직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를 넣는 데 있어서 주어와의 수일치를 해달라는 건데 이 자리에 미스터나 미스나 닥터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사람 이름에 s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단수 취급을 하셔가지고 단수 동사랑 맞춰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포인트. 자, 이번에도 여기 동사가 들어갈 거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이만큼이 주어인데 이걸 뭘로 볼 것이냐, 그죠? 역시 복수로 봐야 된다. most가 이미 들어있었고 그 뒤에 복수명사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복수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동사가 필요한데 앞에 뭐가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포의 쌍콤마입니다. 그 쌍콤마가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쌍콤마를 찍고서 그 안에 추가말을 넣어서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결국 필요 없는 말인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쌍콤마 앞을 봐주는 건데 쌍콤마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셨을 때 보시면은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죠. 그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버려버린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master's degree 바로 얘가 주어져. 그래서 여기다 수일치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이유가 수식이 뭐가 되게 많기 때문인 거죠. 근데 수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모양상, 구조상 패턴이 있기 때문에 패턴만 익히면 그 다음에 수식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단수가 들어가서 맞춰줘야 되니까 답이 C가 된 문제. 그죠? 자, 마지막 패턴을 보시면은 이번에도 보시면 동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 보니까 developer, ER이나 OR로 끝났으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명사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동사를 넣게 넣어야 되는데 일단 ing나 to가 있는 거는 동사가 아니니까 지워진다고 했을 때 A랑 B가 남아요. 그렇죠? 근데 B번 같은 경우는 오답인 이유가 얘랑 수일치가 안 맞잖아요. 디벨로퍼라 그러면 차라리 introduces 이게 맞는 건데 여기 s가 없으니까 이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B가 지워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A가 정답이지? A가 정답일 거면 차라리 S가 붙어야 되지 않나? 아니죠. 이게 바로 토익이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수나 복수가 필요할 때 단수나 복수를 정답으로 하기보단 그 반대의 것을 내서 살짝 꼬시는 거죠. 고르라고. 근데 걔가 결국 정답이 아니고 정말 정답은 will과 같은 조동사가 붙어 있거나 ed가 붙어 있는 것들이 정답인 거죠. 왜? 오답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이어야 정답인 것도 있지만 오답일 수 없어서 정답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ed가 정답인 이유도 여러분이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 건데 1강처럼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효과가 좋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가 좀 되게 또 많아요. 그죠? always는 또 부사고 그 앞에 보시면 또 공포에 또 이렇게 쌍콤만 찍어가지고 헷갈리라고 유도하고 있죠. 그죠? 자, 어차피 우리가 수일치할 것은 미스터리
얘랑 이렇게 맞춰줘서 여기다가 동사를 딱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동사가 아닌 것들, 즉 얘와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A랑 B가 남죠. 자, 여기서 포인트죠. 동사 뒤에 s가 붙는 게 단수냐 복수냐. 그렇죠? 동사 뒤에는 s가 붙으면 명사와는 반대로 그렇죠. 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s가 붙어 있는 거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명사 s는 별로 안 헷갈려 하거든요. 명사 s는 복수라는 걸 오히려 뭐 누구나 아는 거니까 막 졸려 하는데 동사 s만 나오면 틀립니다. 동사 s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 s가 결과적으로는 어명사 같은 거랑 똑같은 거죠. 수를 취한다 그랬을 때. 그리고 정작 동사는 명사 s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요게 문제인 거야. 요걸 많이 틀린단 말이죠.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메이킹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자, 이것도 알려드리면요. 앞에서 봤던 쌍콤마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어가 앞에 있긴 있는데 이걸 못 보게 하려고 여기다 수식을 자꾸 깔아놓는 겁니다. 그렇죠? 패턴 알려드리면은 명사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명사 뒤에다가 전치사 주는 패턴이 가장 흔한 패턴이죠. 명사 뒤에 전치사를 줌으로써 뒤에다가 뭐라고 말을 해놓는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ing 패턴. 이것도 뭐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보단 덜 나오지만은 투동사 패턴 뭐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d 역시 덜 나오는 패턴이지만 뭐라고 말을 할 겁니다. 명사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단어를 깔아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끝나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 전에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수를 채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킹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끊어준다고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앞에 있는 스토리북에 있어서의 수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셨을 때 ing나 to 같은 경우 동사 아니니까 지워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c 기억나세요? 그리고 b 같은 거 언제 넣는지 아세요? 그러나 조동사 뒤에 넣거나 플리즈 뒤에 넣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막 넣는 게 아니에요. 조동사 뒤나 플리즈 뒤에 넣는 건데 빈칸 앞을 보시면은 조동사도 없고 플리즈도 없기 때문에 역시 안 되죠. 그럼 이지냐 아니야? 그건 바로 스토리 북이 갖고 있죠. 북스가 아니고 북이기 때문에 단수. 그래서 답이 A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make 기억나시죠? make란 동사 뒤에는 원래 이렇게 명사 오고 형사가 오는 거죠. 그거는 ing나 to가 붙어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덩어리 구성이 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그래서 스토리북은 스토리북인데 우리 독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스토리북인 거죠. 아셨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보시면은 동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사가 제가 없으니까 동사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동사가 아닌 녀석들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빵 답이 C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전 문제에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여기다가 최소한 모니터 정도를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모니터를 줬다 그랬어도 답은 역시 C가 되죠. 왜냐하면 앞에는 클로즐리 부사니까 무시하면 스테이블 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했을 때는 앞에 부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제끼고 그 앞에는 영어 단어 보고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이것도 역시 동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 그죠? 동사가 아직 없으니까. 그러면은 동사가 아닌 걸 지운다 그러면은 ing랑 to 붙은 거 빵빵 지워지죠? 그래서 A랑 D가 남죠? 자, 역시 수를 취하라는 얘기인데요. 앞을 보니까 뭔가 좀 이거랑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 뭘 어려워하냐면요. my 같은 거 뒤에다가 단수 명사를 주면은 어차피 단수인 걸 알아요. 근데 my에다가 복수 명사를 주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둘 중에는 이게 헷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our 같은 거 이왕 나왔으니까 our 뒤에다가 복수 명사를 주면은 뭐 복수 같은 거죠. our도 복수 같고 복수도 복수니까. 근데 our에다가 말이에요. 단수 명사를 주면 이거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양쪽에 수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단수 복수, 복수 단수 안 맞는 거죠. 이럴 때는 어디를 보는 건지 아세요? 그렇죠. my나 our를 보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명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 furniture. 얘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furniture가 단수기 때문에 역시 단수인 D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my, our, his, her, their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는 명사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자, 역시 얘도 보시면은 빈칸이니까 좀 앞에 줄여가지고 약간 좀 어렵게 내려고 노력한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아주 편안하게 동사를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is going to라고 하는 거는 그냥 will이에요, will.
구분하실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 동사라고 봐보고서 그 앞에 보니까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라는 거는 뒤에 명사까지 묶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걸 버린다고 봤을 때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명사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얘 지워지고. 그리고 D 프로듀스도 동사인데 명사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지운 건데 토익은 잘 안 나와요. 프로듀스가 명사면은 기본적으로 농산품이라는 말이 있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셋 다 명사는 명사인데 얘랑 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스펠링 이런 거 말고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수일치죠. 수일치. 얘랑 얘가 보시면 생긴 게 단수고 얘는 복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아까 있었던 게 going to가 아니고 is going to니까 단수니까 단수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가 지워지지. 그럼 남는 게 이제 A랑 D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물론 뭐 D를 지웠겠지만 보통은.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해석. A번은 뭐예요? 생산성. 그 D는 뭐예요? 농산품. 그래서 어떤 게 인크리즈 할 거라는 얘기니까 농산품이 인크리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A가 정답이겠죠.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프로덕티비티. 오케이. 자, 그다음에 6번째 문제. 동사가 없는 문장이니까 동사가 필요한데 역시 ing가 있었을 때는 빡빡 지워주고요. 그죠? 그다음 앞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she는 단수니까 답이 B가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실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had made라던가 그냥 made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번이 여전히 지워지는 건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she랑 have가 이게 수일치가 안 맞으니까 지워지는 건 말이 되는데 has made처럼 이렇게 정답 같은 정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정답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have는 틀린 복이지만은 had made나 made는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she 뒤에다가 과거를 쓸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까지 같이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문제. 자, 7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왠지 막 동사도 있는 것 같고 주어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 굳이 뭐 빈칸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사를 확 넣었으면 좋겠는 거죠. 주어 동사 사이니까. 근데 보기 보니까 없어요. 그죠? 뭐가 없죠? 부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일단 초반에는요.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명사 뒤에 빈칸이 뚫려 있고 그 뒤에 어떤 영어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명사 뒤에다가 동사를 그냥 곧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괜히 빈칸이 뚫린 거죠. 이럴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냐면 그걸 이제 경우의 수로 외우시는 거죠.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첫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명사 뒤에 나오는 흐름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빈칸이 필요가 없으니까 부사가 괜찮죠. 그리고 부사가 아니면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자 동사 ed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패턴은 뭐냐? 앞에 있는 명사랑 복합 명사가 되기 위해서 명사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소위 말하는 필요 없는 빈칸, 문법상 필요 없는 빈칸이 나왔을 때는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ed니까 냅두고 명사니까 냅두고 명사니까 냅두고 투동사는 여기서 말했던 게 없었으니까 지운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랑 얘의 관계가 뭔지 아시겠어요? B랑 D의 관계. 무조건 하나는 지워져야 되죠. 왜죠? S. 그렇죠. 수일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지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들을 보니까 더즈가 있었단 말이죠. 이러면 단수란 얘기니까 S가 붙어있는 명사는 복수명사라고 하니까 지워지죠. 그럼 남는 게 이제 A, B가 되는데 자, 디팔트 된 커스터머 서비스냐 커스터머 서비스 부서냐를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게 맞겠어요? 출발된 서비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디파트먼트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커스터머 서비스 디파트먼트라는 게 복합 명사였던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는 거가 이제 결과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자, 이것도 보시면 동사 가지고 없으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역시 또 ing가 있거나 to가 있는 것들은 빡빡 지워지죠. 그럼 남는 게 이제 B랑 D가 되는데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런 패턴 좀 어려워요. 이 패턴이 뭐냐면은 명사는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는 명사인데 이건 명사인 거 누구나 알죠? 근데 명사 뒤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거나 명사 s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면은 명사게요, 아니게요? 이건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한정사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명사 앞쪽에 넣는 단어가 되죠. 형용사 같은 거라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s가 붙어 있을 때 또는 어포스트로피가 붙어 있을 때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붙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여기 이게 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뭘 보고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게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작 얘네를 보고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빈칸 앞을 보니까 어포스트로피 S 갖다가 우리가 근거가 알 수 없는데 뒤에 보니까 JAF가 있죠. 그렇죠? 물론 뭐 뒤에 S가 없어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더 좋은 말은 그렇죠. 고유명사라서 단수라고 보시면 좋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단수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크면 대문자면 뭔가 좀 튀게 생겼으면 단수입니다. 튀면 단수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s, B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9번째 문제.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동사가 필요한 상태인데 역시 그저 습관처럼 습관이 되고 있죠. ing랑 to는 빡빡 지워주는 거죠. 남는 게 이제 A랑 C가 되는데요. 앞에 보시면 역시 부사가 나와 있지만은 부사 보고서 수일치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사를 갖다 이렇게 딱 무시해 주시고 그 앞에 보시면은 그죠? others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포인트는 더가 있어도 유지가 되느냐? 그렇죠. 더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더 단수나 더 복수가 있을 때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더 단수는 단수고요. 더 복수는 복수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단복수를 결정할 때 더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를 무시하시면은 오더 뒤에 s가 있는 걸 보시면은 복수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도 복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건 c가 되겠죠. 그래서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왠지 s가 있으니까 s끼리 막 라임 탈 수 있거든요. 라임 타시면 안 됩니다. 명사 s와 동사 s는 다릅니다. 이해졌죠? 절대 라임 타시면 안 돼. 어깨 들썩이면 안 돼. 절대 라임 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10번 문제. 자, 이번에 플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리즈나 조동사가 나오면은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4개 중에 동사 원형이 뭐냐? 바로 B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외워두시면 한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11번 문제. 자, 역시 이번에 조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동사라던가 아까 보셨던 플리즈가 나왔을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뿅 하고 골라주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죠? 자, 12번 문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약간 동사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무슨 going to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잖아요. 그죠? 동사게 아니게요? 아니야. 왜 동사가 아니냐면 차라리 go 이러면 동사인데 going 하나 to go 이 동사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줘서 이거를 동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는 동사가 아니에요. 저기다가 뭘 넣어야 되는 거죠. be going to 맞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be를 넣어서 be going to가 아까 뭐 will의 동의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be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비동사가 아닌 to가 들어있는 걸 지운다고 봤을 때 세 개가 다 비동사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거 원형 언제 넣는 거죠? 앞에서 썼는데. 그렇죠. 조동사나 플리즈가 있을 때 넣는 건데 빈칸 앞을 보시면 프로덕트는 조동사도 아니고 플리즈도 아니기 때문에 be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A랑 D가 남는 건데 앞을 보니까 뭐 some of the, all of the, most of the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게 나와 있고 복수가 나와 있으니까 복수구나라고 정도 보시면 되죠. 답이 그래서 D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동사 같은 느낌이 나는 건 마구마구 줬지만 결국 동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내는 게 좀 어려웠었죠. 그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한 문장이라고 봤을 때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근데 A번 보시면 ing가 붙어 있고 C번 보시면 to가 있으니까 습관처럼 빵빵 지워지죠. 그 다음에 B랑 D 중에 고르는 건데 커스터머가 단수기 때문에 단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S가 없는 거는 이건 약점이죠. 그럼 답이 B가 되죠.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단수라서 오답이었으니까 복수라서 정답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수가 아니고 과거가 정답이죠. 이게 바로 토익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정답처럼 보여서 정답인 게 아니고 오답일 수 없어서 정답인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동사와 미래 동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호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다가 yesterday를 때려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서 B를 고르는 게 여기선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게 없더라도 B를 고를 수가 있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답이 그래서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대어가 나왔어요. 토익 대어 되게 좋아합니다. 대어를 어떻게 내는 거냐면 대어라는 걸 준 상태에서 보편적으로는 여기 빈칸 뚫린 것처럼 여기 빈칸이 뚫리고요. 이 뒤에다가 단수명사나 복수명사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작 단수를 보고서 복수를 보고서 앞을 채워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is 같은 게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는 are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어를 보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봐야지 문제를 푸는데 뒤에 보면은 many boxes 복수가 붙어 있죠. 아, 그럼 여기도 복수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be 될까요, 안 될까요? be 기억나세요? 그렇죠. 조동사 플리즈 뒤에 쓴다. 그래서 안 되죠. 그 다음에 was는 단수니까 안 되니까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번, D번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다. 봤을 때 여기 힌트가 있었죠. yesterday. 그래서 답이 워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yesterday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B랑 C를 어떻게 제거했는지, 즉 이걸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대어 뒤에 단수나 복수가 주어졌을 때 가운데 is나 are 채우는 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요, 역시 뭐 동사 가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동사를 넣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습관처럼 ing가 있거나 to가 있는 것들은 제껴주죠. 그 다음에 B랑 C가 남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some부터 most of the 이런 거는 별로 안 어려운 게 대충 some도 복수 같고 of the 이것도 복수니까 복수니까 에이 복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 여기 앞에 one이나 each가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원이랑 이치를 보세요. 원이랑 이치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약 단수 같잖아요. 근데 정작 여기 뒤에는 오부한 다음에 한정사 중에 물론 보통 더가 오겠지만은 복수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야? 이거는 단수인데 이거는 복수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어딜 보는 건지 아세요? 아, 그렇죠. 앞을 보셔야 돼요. 앞을. 그래서 원이랑 이치가 나왔을 때는 뒤에 복수가 온다는 거는 출제를 별로 안 하고요. 정작 동사가 들어갈 때 얘랑 맞춘다는 걸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원 오브도 복수든 말든 냅두시고 원 이치로 나오면은 그냥 단수를 빵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수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보니까 단수 동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흥분을 못 참고 C를 고르면 안 되죠. 왜냐면 단수면 S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럼 지금도 보시면 B가 정답인데 그 이유가 얘가 단수니까 정답이다. 그게 아니죠. 또 과거나 미래 바로 이거예요. 이게 토익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답이 그래서 B가 되는 거죠. 이해졌죠? 그래서 원이랑 이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명사 문제 배울 때 또 배우겠지만은 일단 동사 쪽에서도 한번 다뤄주는 이유가 동사 쪽에서도 얘네로 페이크를 쓴다는 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수일치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원, 이치 두 개 정도만. 원, 이치가 나오면 뒤에 오브 그다음에 복수가 나오고 결국 동사가 단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 이치 단수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오브이치 단수, 오브이치 단수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앞에 유가 나와 있고 뒤에 케이스 텐스가 나와 있어요. 그죠? 양쪽에 명사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그렇죠. 동사가 없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동사가 없다는 거를 내가 여기 보니까 동사가 있는 거예요. 컨택트가. 이래서 어려운 거죠.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에서 콤마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문법적으로는 경계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터프하게 이렇게 반 딱 갈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뒤에 있던 동사는 얘랑은 상관이 없던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접속사가 있었거든요. 접속사가 나오면은 뒤에 완벽한 절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완벽한 절이 필요한데 이 뒤에 있는 동사는 아니라고 봤을 때는 동사가 없는 문장이 맞죠. 그래서 동사가 들어가야 돼. 동사. 그래서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내는 게 어려웠지만 동사가 들어간다는 것까지만 안다고 하면 그렇죠. ing랑 to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습관처럼 지워지는 거고 그렇죠. you는 그렇죠. have가 필요하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접속사라는 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시겠지만은 이게 좀 우리가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콤마가 나왔을 때 반이 잘린다는 걸 아시면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문제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동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동사가 약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왜 동사가 없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빈칸 뒤에 to 동사가 나와 있다는 거. 결국 뭐냐? 이게 만약에 expected라는 게 자체가 동사였다고 했다면은 뒤에 명사 단어가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지만 명사 단어 말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동사라기보단 약간 무슨 그렇죠. 수동태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수동태를 이렇게 떨어져 줘야 뒤에 투동사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비동사 같은 게 들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딱 보면 진짜 비동사 같겠지만은 being이나 being도 우리가 앞에서 지웠던 그렇죠. 동사가 아닌 것들, 약간 동사 같은데 아닌 것들 얘기할 때 쓰는 거 있죠. 그래서 been, being, to be 정도까지.
이런 것들은 비동사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동사는 아닙니다. 다른 거랑 함께 했을 때 동사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딱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으냐면 일단 답을 말하기 전에 얘랑 얘의 관계가 뭐죠? 얘랑 얘의 관계. 아랑 오의 관계가 어때요? 그렇죠. 같은 복수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얘랑 관계는 어때요? 그렇죠. 단복수 차이가 있는 거죠. 단복수 차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고수가 되시면은 냄새가 나는 거죠. 단복수란 얘기니까 복수가 두 개인데 단수가 나니까 이렇게 느낌도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자중해야 돼. 아직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더 넘버 오브 요 모시기가 주어거든요. 근데 여기가 넘버 오브일 때랑 더 넘버 오브일 때가 달라요. 넘버 오브가 들어가면 그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수를 파악하는 건데 어차피 복수가 올 거기 때문에 넘버가 오면은 이걸 여러분이 덩어리를 그냥 복수라고 보시면 되고 더 넘버가 오면은 넘버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보고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가 나오면은 복수고 더가 나오면은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넘버랑 더넘버 차이점 잘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기 구성이 이랬었던 거죠. 답이 그래서 A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진짜 고수가 될 거면요. 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거냐면 학생들이 이제 R랑 원은요. 같다는 걸 알아요. 물론 시제는 다르겠지만은 둘 다 뭐 비동사고 뭐 복수가 알아요. 근데 나중에 해부빈 같은 거 같이 들었을 때 헷갈려 할 수가 있거든요. 해부빈도 시제는 다르지만 얘도 비동사인데 복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연결되는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이것도 동사가 아직 없으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ing나 to가 들어있는 건 제낀다고 쳤을 때 그렇죠?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s로 끝나면은 누구나 하도 이게 막 우리가 선생님들이 막 닥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속 복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그 글자 시작이 대문자라는 거고 나아가서 미스터 미스 닥터가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A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A, B, C, A, B, C.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치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랑 그릴스 이거 달라요. 비록 둘 다 S로 끝나가지고 둘 다 복수 같지만 그 시작 글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아래 거는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수라고 또 보는 거고. 그래서 S가 있다고 무조건 단수 복수만 하다가 한 번씩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계산할 게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이것도 보시면 동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동사가 뭐뭐 있나 보니까 얘 동사 다 동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정밀하게 보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일단 뭔지 아시겠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 어떻게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물론 뭐 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렇죠.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복수는 하나가 단수라는 얘기니까 하나가 단수라서 쉽게 지어주고 이 중에서 태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맞죠? 거꾸로 설마 세 개가 와장창 지어주고 얘가 정답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앞을 보니까 ATC 고유명사니까 단수 취급을 할 거고 Corporation 대문자니까 단수 취급할 거고 그래서 단수 동사가 필요하네? 그러면 그렇죠. 하나 둘 셋 정답. 하셨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태가 막 달라 보여가지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막 송태 눈눈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이렇게 수를 같이 봐주시면 그렇죠? 수를 같이 봐주시면 생각보다 보기가 두세 개가 한 번에 지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동사는 무엇보다도 수일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도 보시면은 빈칸 앞에 또 부사가 나왔는데 부사는 빈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해석상 영향을 주겠지만 문법상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사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냐? 바로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랑 풀리지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동사 원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중 동사 원형은 일단 to랑 ing는 동사조차 아니니까 지우면 B가 정답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 문제 풀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겨우 2강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토익이 좀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처음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한 5강까지는요. 5강 되면 우리가 5강째 복습을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단 계속 강의에 오셔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한번 외우고의 방식을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강의도 고생 많으셨고요. 들으시느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완성 RC 박효준 강사였습니다.